마음먹은 대로 마릴라는 애니 초록 지붕집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까지 말해주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릴라는 앤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고는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앤이 영리하며 말을 잘 듣고 무슨 일에나 자발적이며 빨리 배운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각한 단점이라면 툭하면 공상에 빠져 하던 일을 잊고 있다가 꾸지람을 듣거나 큰 일을 벌이고 나서야 반짝 정신을 차린다는 점이었다. 애는 점심 설거지를 마치자 어떤 나쁜 소식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으로 마릴라 앞에 섰다. 작고 야윈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고 붉게 상기된 얼굴에 튀어나올 듯 눈을 크게 뜨고는 두 손을 꼭 모아쥐고 애원하며 말했다. 커스포트 아주머니, 절 보내실 건지 말 건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침 내내 참으려고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기분이에요. 부디 가르쳐 주세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소독하지도 않았잖아. 뭐든 알고 싶으면 그 일부터 하고 나서 물어라 해. 마릴라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애니 부엌으로가 뜨거운 물에 행주를 담가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돌아와 간절한 눈으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젠 말해주는 게 좋겠구나. 메슈 아저씨와 난 널 데리고 있기로 결정했다. 내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야. 아니, 애야, 왜? 왜 그러니? 애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쁜데 말이에요. 기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기쁨의 하얀 귤과 벚꽃길을 보고 전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것과는 달라요. 기쁨 이상이라고요. 전 너무 행복해요.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힘들긴 하겠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더러 지독하게 못된 아이라고 자주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마릴라가 못마땅한 투로 말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럴 게다. 저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넌 너무 쉽게 울고 웃어서 큰일이구나. 그래, 앞으로 넌 여기서 살 테고 우린 널 잘 돌봐줄 거야. 학교에도 보낼 거란다. 2주면 방학이니 기다렸다가 9월에 계약하면 다니려무나. 아주머니 뭐라고 부르죠? 전처럼 커스버트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마릴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렴. 커스버트 아주머니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단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면 너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공손하게 부른다면 괜찮을 게다. 목사님 말고는 아이든 어린이든 간에 에버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날 그렇게 부른단다. 목사님도 어쩌다 생각나실 때만 날 미스 거스버트라 부르니까. 애니 간절하게 말했다. 전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 이모님도 다른 친척도 없거든요. 할머니도요. 그렇게 부르면 아주머니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마릴라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안 된다. 난 내 이모가 아닐 뿐더러 진짜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제 이모님이라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난 못한다.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사실과 다르게 상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애니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다. 없어. 어머, 애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 커스포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마릴라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난 사실과 다르게 상상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신 뜻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구나, 앤. 거실에 가서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그림 카드를 가져오너라. 발 닦는 거 잊지 말고 팔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라. 카드에 주기도문이 쓰여 있으니 오후에 짬을 내서 외우도록 해. 어젯밤 같은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말이다. 앤이 변명하듯 말했다. 저도 무척 서툴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습 한번 못 해봤잖아, 봤는걸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 아주 잘하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약속했던 대로 어젯밤 잠자리에 누워 멋진 기도말을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기도처럼 길고 시적이었죠? 그런데 믿어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니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기도는 다시는 생각해내지 못할 거예요. 어쨌거나 두 번째로 생각난 것들은 첫 번째만큼 좋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알아둬야 할 게 있다에 내가 뭘 시키거들랑 당장 가서 해야지. 그렇게 꼼짝 않고 서서 이야기만 늘어놓아선 안 돼. 어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앤이 재빨리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나자 마릴라는 뜨개질 감을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앤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두 창문 사이에 걸린 그림 앞에서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몽롱한 눈으로 고개를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앤을 발견했다. 창밖에 사과나무와 담쟁이 동굴 사이로 세어든 희고 푸른 빗줄기가 넋을 놓고 선 아이의 몸 위로 황홀하게 부서져 내렸다. 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마릴라가 엄한 소리로 다그쳤다. 앤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저 그림이요. 앤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붙은 선명한 석판화를 가리켰다. 제가 저 아이들 중 하나라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서 있는 파란 원피스의 저 여자아이가 꼭 제 모습 같아요. 외롭고 슬퍼 보여요. 안 그래요? 엄마도 아빠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아이도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수줍어하며 아이들 뒤로 다가섰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면서요. 전 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아주머니께 물어봤을 때처럼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싸늘할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자기를 못 보면 어쩌나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이가 조금씩 다가가 예수님 앞에 서고 아이를 본 예수님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아, 정말 기쁠까요? 화가가 예수님 얼굴을 저렇게 슬프게 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그림들은 하나같이 저래요. 하지만 전 예수님 얼굴이 저렇게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마릴라는 왜 자신이 진즉에 앤의 이야기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의아해야만 입을 열었다. 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쓴다. 그건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야. 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전 하나님을 더없이 존경해요. 버릇없이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 나도 내가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 또 한 가지, 내가 뭘 가져오라고 보냈으면 당장 가져와야지. 그림 앞에서 넋을 빼고 상상하고 있으면 안 돼. 꼭 명심해라. 저 카드 가지고 곧장 부엌으로 오너라. 자, 저기 구석에 앉아 기도문을 외우렴. 앤은 저녁 식탁을 장식하려고 꺾어온 사과꽃이 담긴 꽃병에 카드를 기대 세웠다. 마릴라가 곁눈질로 꽃을 쳐다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앤은 두 손을 턱에 받치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다. 마음에 들어요. 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주기도문은 정말 아름다워요. 전에 고아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외우시는 걸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별로였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슬프게 기도하셨거든요.
하기 싫은데 의무감에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시는 아니지만 시를 읽는 기분이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오시며, 마치 음악의 한 소절 같아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커스버트, 아니,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 그렇다면 잠자코 외우기나 해라.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애는 사과꽃이 든 병을 기울여 분홍색 꽃봉오리에 살며시 입을 맞춘 뒤 아까보다 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다. 이윽고 애니 입을 열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에이븐리에서 제가 마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라고? 마음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한 친구 말이에요.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꼭 들어맞는 친구요. 전 평생 그런 친구를 꿈꿔왔어요. 정말 생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요. 제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이 소원도 이루어질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언덕 과수원집에 다이애나 베리가 사는데 내 또래일 게다. 아주 착한 아이지. 그 애가 집에 돌아오면 친구로 지내면 되겠구나. 지금은 카모디에 있는 이모 집에 가 있단다. 하지만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 베리 부인은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착한 아이가 아니면 다이애나와 어울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애는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사과꽃 너머로 마릴라를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설마 빨간 머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머리인 것도 괴로운데 마음의 친구까지 그렇다면 전 정말 못 견딜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예쁘장한 아이란다. 눈과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볼은 장밋빛이지. 착하고 단정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그게 예쁜 것보다 더 좋은 점이란다. 마릴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교훈을 좋아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무슨 말에나 교훈을 덧붙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애는 엉뚱하게도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쁨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아, 그 아이가 예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예쁜 것 다음으로요? 저야 그럴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요. 마음 맞는 예쁜 친구가 있다는 건 최고의 기분일 거예요. 토마스 아주머니와 살 때 거실에 유리문이 달린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책은 한 권도 꽂혀 있지 않았지만요. 토마스 아주머니는 그 안에 멋진 도자기와 잼을 넣어 두셨어요. 물론 넣어둘 잼이 남아있을 경우에요. 한쪽 유리문은 깨져 있었어요. 어느 밤인가 토마스 아저씨가 술김에 부셔버렸거든요. 하지만 다른 쪽은 말짱해서 전 유리에 제 모습을 비춰보며 그 안에 다른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고 상상하곤 했어요. 그 아이를 케이티 모리스라고 부르며 아주 친하게 지냈죠. 특히 일요일에는 시간마다 케이티에게 말을 걸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케이티는 제 삶의 기쁨이자 위안이었어요. 우리는 책장이 마법에 걸려 있어서 제가 마법을 푸는 주문을 알기만 하면 그 주문을 열고 도자기와 잼이든 선반이 아닌 케이트 모리스가 사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케이트 모리스가 제 손을 잡고 꽃과 햇빛과 요정들이 가득한 멋진 곳으로 데려가 거기서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해먼드 아주머니 집으로 갈 때 케이트 모리스를 남겨두고 가야 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케이티도 무척 괴로워했어요. 케이트에게 작별 키스를 할 때 책장 문 너머로 케이트가 울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해먼드 아주머니 댁엔 책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초록빛 작은 계곡이 길게 뻗어 있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메아리가 살고 있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무슨 말이든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래서 전 그 메아리가 비올레타라는 여자아이라고 상상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전 비올레타를 케이티 모리스만큼이나 좋아했어요. 똑같진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말이죠. 고아원으로 가기 전날 밤 전 비올레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비올리타도 말할 수 없이 슬픈 목소리로 제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비올리타를 잊지 못해 고아원에 간 뒤로 마음의 친구를 상상할 기분도 나지 않았어요. 상상할 거리가 아무리 많은 곳이었다 해도 말이에요. 마릴라가 냉담하게 말했다. 상상할 거리가 많지 않았던 게 오히려 잘된 일 같구나. 난 그런 이상한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어. 넌 내 상상을 반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내 머릿속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몰아내려면 진짜 살아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베리 부인에게 KT 모리스나 비올레타 얘기는 꺼내지 말거라.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어머,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겐 무척 소중한 기억들이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께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 사과꽃에서 커다란 꿀벌 한 마리가 뒹굴고 있어요. 사과꽃 안에 살다니 얼마나 근사한 집일까요? 바람에 흔들리며 잠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사람이 아니라면 꿀벌이 되어 꽃집 한 붙에 살고 싶어요.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어제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더니 변덕도 심하구나. 얘기 그만하고 기도문 외우라고 하지 않았니? 하기는 넌 누구도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입을 한시도 다무지 못할 것 같으니 내 방에 올라가서 외우도록 해라. 아, 이제 거의 다 외웠는걸요? 마지막 한 줄만 빼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방에 올라가 끝까지 외워. 차 마실 준비 도와달랄 때까지 내려오지 말거라. 사과꽃을 가져가도 될까요? 애니 부탁했다. 안 된다. 꽃으로 내 방에 어지러지길 바라진 않겠지? 그리고 애당초 넌 그 꽃을 꺾는 게 아니었어. 저도 그런 생각을 약간 들긴 했어요. 꽃을 꺾어서 아름다운 생명을 빨리 사라지게 해선 안 된다고요? 제가 꽃이었대도 꺾이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혹을 느낄 때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내 방으로 가란 소리 못 들었니? 애니 한숨을 쉬며 동쪽 방으로 올라가 창가 의자에 앉았다. 자, 이제 방으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한 줄까지 외웠으니 주기도문은 이제 다 알아. 지금부터 이 방에 넣을 물건들을 상상해 봐야지. 상상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바닥에는 분홍 장미 무늬가 있는 하얀 벨벳 카펫이 깔려 있고 창문엔 분홍빛 실크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짠 벽걸이가 걸려 있고 그 가운은 마호가니야. 마호가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주 호화롭게 들리잖아. 이 의자는 분홍파랑 진홍 황금색의 화려한 실크 쿠션이 가득 놓인 소파고 난 그 위에 우아하게 기대 앉아 있는 거야. 벽에 걸린 멋진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어. 길게 끌리는 하얀 레이스 드리스 차림에 가슴엔 진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도 진주 장식을 단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야. 머리카락 색깔은 칠흑같이 검고 피부는 투명하고 창백한 상아색이지. 내 이름은 코딜리아 피츠제럴드 아가씨야. 아, 아니야.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어. 애는 작은 거울 앞으로 춤추듯 달려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주근깨 투성이 얼굴과 차분한 잿빛 눈동자가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애니 진지하게 말했다. 넌 그냥 초록 지붕집의 애니야. 내가 코딜리어 아가씨라고 상상할 때마다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집 없는 엠보다는 초록 지붕집의 애니 몇백 배나 좋지 않니? 애니 앞으로 몸을 숙여 거울 속 자신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열린 창문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눈의 여왕님. 골짜기 아래 자작나무님들도 안녕하세요. 언덕이 회색집도 반가워요. 다이애나가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줄까? 그래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아주 많이 좋아해 줄 텐데. 하지만 케이트 모리스와 비올레타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잊어버리면 그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난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책장 속 친구든 메아리 친구든 그 애들을 기억하며 매일 입맞춤을 보낼 거야. 애니 손가락 끝에 가볍게 입을 2번 맞춘 후 벚꽃 너머로 날려보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턱을 괜채 눈부신 공상의 바다로 빠져들었다.